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기피시설을 두고 서울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 위치한 난지 물재생센터. 이곳의 위치는 고양시인데 소유는 서울시라서 그동안 고양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죠. 급기야는 고양 주민들의 이곳에 진입로를 막고 고양시장도 서울시가 기피시설을 해결하라고 나서면서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노조가 지적한 구청의 불법 행위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중구청장은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두고 안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파트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16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개막했습니다. 24개 서울 초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마포구가 대중가요를 통한 지역 홍보에 나섰습니다. 마포를 대표하는 지명들이 가사로 활용된 가운데 마포구는 음원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지난 2월 이후 중구의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중구 노조가 폭로한 구청장과 측근의 불법 부당 지시, 인사 개입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예고됐는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구청 업무와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과 본회의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채 시작됐습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구청과 의회의 공전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이번엔 임시회와 추석 전 업무 일정이 겹쳐 불참한다는 게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임시회가 열린 날에서야 일정 협의를 요구한 겁니다. 구의 출석 요구나 서류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가담하거나 동조한다면 의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최근 중구청 노조가 폭로한 구청장과 측근의 불법 부당 지시와 인사 개입, 막말 파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예고됐지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불참이 예상되고 있어 조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구청은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안 2건을 상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구에는 조례가 있는 건데 그 구 조례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움직여야지. 그것은 전부 다 가지정거리 안 돼요 지금. 조례 필요 없이 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이걸 구의원들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중구의회 임시회. 노조가 제기한 구정 운영 문제에 대해선 감사 기간 감사 청구를 논의하는 한편 구청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조례를 점검하는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이전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류장의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입장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등교하던 딸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몰린 사람들에게 떠밀려 이가 부러졌습니다. 얼마 전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 그 바로 옆엔 버스 정류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정류장이 맞닿아 있다 보니 오전이면 등교하는 아이들과 정류장을 찾는 승객들로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정류장 위치를 이전해 달라는 것. 이 같은 민원이 계속되자 서대문구청은 정류장 이전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정류장은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것. 정류장 위치가 바뀌면 버스로 등교하는 중고등학생들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교할 때는 다 막아주고 다 인도해주니까 내가 이사 오기 전에부터 있었는데 내가 이사 온 지도 10몇 년이 됐는데 그걸 지금 와갖고 핑계대고 어떤 핑계대고 옮긴다는 건 말이 아니지. 또 일부 주민들은 버스 정류장 이전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인근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류장 이전이 검토됐던 위치가 곧 입주를 앞둔 옆 아파트 부지. 만약 입주민들을 위한 정류장이 필요하다면 새로 신설해야지 기존 정류장을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여기 있는 거를 저쪽으로 옮긴다라는 거는 여기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중간 위치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자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죠. 현재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정류장과 횡단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10m 이내의 주정차는 금지돼 있지만 정작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간의 간격을 규제하는 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강남경찰서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불리는 지역 유착형 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리 경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반부패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께 버닝썬 사태 이후 우리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유착에 의한 국민들께 대한 어떤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버닝썬 게이트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강남경찰서장이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시민 앞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지난 7월 인적 쇄신의 하나로 전체 인력의 20%인 170여 명을 교체한 강남경찰서. 이로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최대 5년 동안 전출입 등 검증이 강화됩니다. 부패 사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반부패 전담팀이 신설되고 수사심의관제, 풍속사건심의위원회, 시민청문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토론회에선 외부 감시 강화와 내부 고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걸 항상 이제 막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갖추느냐. 뭐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이런 사이에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된다. 유흥, 풍속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상호 교차 점검과 수사 결과 통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점검 대상 업소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최 측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이 건에 대해서는 영업적인 뭐 해달라 하는데 그것도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거의 저희하고는 뭐 손발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선 유착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민원인 접촉을 차단하고 관행적 업무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내부적 고민보다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 비리 근절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주먹구구식이고 그냥 말로만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행안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강남경찰서만의 문제라고 자꾸 치부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강남경찰서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반부패 대책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수사 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동부지법 이전 후 침체된 광진구 미가로 골목에서 첫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전의 번영을 다시 되찾자며 마련된 자리인데요. 축제에서는 요리 대결과 각종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성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리 평론가로 구성된 시식단이 광진구 미가로 골목 안 한 음식점을 방문합니다. 고기가 양도 많고 아주 짜지 않고 짜글이라는 어떤 맛있어요. 음식을 먹은 후엔 냉정히 점수를 매깁니다. 미가로 42곳의 음식점이 참여한 요리 대결 현장입니다. 와글와글 북적북적 미가로 큰 길로 나서면 축제의 열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거리 중앙의 무대에선 가수들의 공연과 쿠킹쇼가 펼쳐져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바로 옆 플리마켓에선 가방과 신발, 꽃들을 전시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선 미가로 상인들이 내놓은 대표 음식들을 시식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안에 이렇게 폐업하는 그 식당이 속출할 정도라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저희가 계획한 것이 그 요리 경연 대회, 그러니까 음식 문화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초 동부지법이 이전한 후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미가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블록 파티. 상인들은 축제의 취지에 모두 공감했고 단합한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상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마음이 뿌듯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루어지기를. 한편 동부지법이 이전한 자리엔 2024년까지 광진구 신청사와 대기업 계열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구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경 미가로 골목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때 이름을 떨쳤던 서울의 주요 상권들이 임대료 상승과 소비 성향의 변화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 거리도 이런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그런데 3년 전 반값 임대료,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과 크고 작은 공연을 유치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1990년대) X세대 오렌지족의 주요 활동 무대이자 패션 거리로 이름을 알린 압구정 로데오 거리입니다. 높은 임대료에 인근 신사동 가로수길과 신논현역 일대가 뜨면서 최근 10년 새 부쩍 빈 점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까지. 일부 건물주와 주민들이 3년 전 압구정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대료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내놓으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가게도 많아지고 좀 분위기가 젊어진 것 같아요. 요즘 무슨 뭐 리단길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좀 젊어진 것 같아요. 단순히 임대료만 줄인 건 아닙니다. 거리 입구에 있던 상징물 자리에는 로미오가, 반대편 출입구에는 줄리엣이 올해 새로 들어섰습니다. 자유를 찾아 달려가는 모습으로 유행의 1번지이자 젊은이의 해방구를 형상화한 겁니다. 여기에 착한 콘서트부터 소규모 거리 공연, 세계적 힙합 가수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까지 매년 볼거리를 유치하면서 거리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내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자꾸 진행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기를 회복시킬까 노력한 결과가 조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압구정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29일 의류와 패션 소품,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띵굴 시장을 유치해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안동역에서라는 대중가요 아십니까? 2008년에 발표된 곡인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면서 안동이라는 지역 홍보까지 도맡고 있죠. 마포구가 이런 애착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마포 노래로 마포를 알리겠다는 의도인데 신나고 경쾌한 리듬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 들으면 따라할 수 있도록 대중성이 가미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마포구 애착 노래가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마포는 내 사랑.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이자 다수의 히트곡을 만든 김종호 씨가 작곡을 맡았고 장녹수를 부른 가수 전미경이 가사를 썼습니다. 분량은 3분 40초. 가사에는 마포대교와 황포도배, 억새밭과 홍대거리 등 마포하면 연상되는 사물과 지명이 담겼고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 들으면 따라할 수 있도록 대중성이 가미됐습니다. 또 한강변을 끼고 있잖아요. 한강변을 끼고 있고 그렇죠. 빌딩 숲이 길게 늘어선 그 마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그 마포구를 좀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마포를 표현했고요. 가사가 좋으면 네. 곡이 금방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 꽃을 든 남자도 한 3분 만에 썼고 뭐 강진 씨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도 한 4분 만에 썼고 네. 근데 이 마포는 내 사랑은 정확하게 한 4분 만에 쓴 것 같아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원 공개 현장에서는 노래 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도 공개됐습니다. 노래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안동역에서라는 노래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전에 발표된 곡이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려지면서 안동을 대표하는 노래로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안동역에서란 노래 있죠. 우리 마포도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포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구에 올렸는데 깎였어요. 한편 마포구는 마포는 내 사랑 노래를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저작권이 마포구에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자치회관 노래교실과 지자체 문화시설, 전통시장 등에서 음악을 틀 수 있게 음원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야구 꿈나무의 산실이라 불리는 이 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벌써 16회를 맞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바로 어제 이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개막식이 열렸죠? 네, 지난 2004년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첫 발을 내디딘 뒤로 어느덧 1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예. 그동안 배출한 프로야구 선수만 해도 100여 명에 달하는데요. 명실상부 유소년 야구 최고대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개막식엔 서울 지역 24개 초등학교 야구팀 선수들과 학부모, 그리고 대회 관계자들이 모여 대회 시작을 알렸는데요. 딜라이브 전영주 대표와 서울경기 케이블TV 성낙섭 대표를 비롯해 유창수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예. 또 조희연 교육감도 직접 참석해 야구 꿈나무들의 꿈과 희망을 격려했습니다. 개막식은 지난해 우승팀인 고명초등학교의 우승기 반납을 시작으로 각 내빈들의 인사를 거쳐 시구 행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 라이벌전이죠. 이 도곡초등학교와 가동초의 개막 경기도 열렸는데 어제 열린 경기들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효재와 방배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봉천과 도심, 사당과 영일, 도곡과 가동의 4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예. 경기 결과 첫 경기인 효재와 방배와의 경기에선 효재가 방배를 10대1 4회 콜드로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인 봉천과 도신의 경기는 봉천이 투타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도신을 6대3으로 제압했습니다. 예. 세 번째 경기인 사당과 영일의 경기에선 영일이 강한 화력을 앞세워 사당을 9대2로 물리쳤습니다. 예. 개막 첫날 마지막 경기였던 도곡과 가동의 경기는 도곡의 5번 김수현 선수가 홈런을 터뜨리며 좋은 기세를 보였지만 가동의 추격에 따라잡히며 결국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두 팀 다 우승 후보인 만큼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명승부를 선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남은 야구대회의 리그와 토너먼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추석 연휴와 이틀 정도를 제외하곤 내일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요. 예. 우선 어제를 시작으로 이달 22일까지 24개 팀의 리그전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각조 3위 팀까지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는데 토너먼트는 이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예. 준결승은 29일이고 대망의 결승전은 이달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각 팀 간의 전력 차이가 덜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많은 변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희 딜라이브 뉴스를 통해 지속해서 취재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대회를 거쳐간 많은 현역 야구 선수들이 있죠. 10년 후 이 아이들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천안 방면에서 통신선 관로 점검 중이던 인부 한 명이 선로 옆을 걷다 운행 중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인부 정모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동동여자대학교 인문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벽 일부가 그을리고 냉장고와 노트북 등이 불에 타 소방소투상 211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북구 좋은소리 유치원을 비롯한 매입형 공립단설유치원 4곳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매입형 유치원은 좋은소리 유치원과 강서구의 금낭화 유치원, 양천구의 신정유치원과 수명유치원 등입니다. 특히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 좋은소리 유치원은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총 6학급이며 정원은 112명입니다. 매입형 공립단설유치원은 매매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유치원을 선정한 뒤 교육청이 직접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 형태를 말합니다. 이번 개원으로 시내 매입형 유치원은 총 5곳이 됐으며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비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4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시내 25개 자치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몰 등 총 76곳을 대상으로 36개 품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전통시장은 19만 3,938원으로 전년 대비 0.7% 상승했으며 대형마트는 23만 6,565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8%인 4만 원가량 저렴했으며 특히 고사리와 도라지 등 나물류와 소고기 등이 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때 아닌 가을 장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국지적인 폭우와 주말 깨는 태풍의 영향까지 늦은 바캉스 준비하신 분들은 안전에 각별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